웹코리아의 안민호입니다. 네, 지금 타이틀이 지금 원래 있던 거랑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른데요. 지금 뭐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거가 기본적으로는 GDC에서 저희 웹GL 팀에 있는 요나스가 발표했던 거를 거의 대부분 갖고 와서 참석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참석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최신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됐는지 말씀드리는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 저는 마지막 세션이라서 이제 많이들 나오실 거라고 희망을 갖고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행사를 준비한 저희 TF팀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게 아까도 계속 나왔던 모바일 서베이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이따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웹GL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웹GL을 안 들어봤다, 모른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IL2 CPP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대충 뭐하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액티브엑스든 MP API든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유니티에서도 기존에 웹 플레이어가 있었지만 웹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은 유니티 엔진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그동안 1년, 2년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웹GL 서포트라는 형태로 준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5.3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아직 제약사항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다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 측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도 있고 뭐 플랫폼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플랫폼 한계라는 건 데스크탑은 아직은 이젠 잘 지원이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바일 쪽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설명드리는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에서부터 이제 웹GL 서포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5.3.4에 뭐 F1 패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스테이블 릴리즈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제 5.4 버전은 베타 버전이 있고 베타는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베타는 아마 여름 정도에 5.4는 여름 정도에 아마 릴리즈 될 것 같은데요. 베타를 사실 많이 써주셔야 버거 리포트도 빨리 와서 스테이블 릴리즈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약사항이 있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리얼타임 GI나 무비를 가지고 텍스처를 만드는 기능들 이런 거는 지금은 지원이 안 됩니다. 더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브라우저의 문제인데요. 스레드가 지금 되지 않고요. 오디오를 틀어도 오디오에 이펙트 같은 걸 걸거나 하는 기존에는 사운드 이펙트를 막 걸 수 있었지 않습니까? F모드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사용할 수 없고 간단하게 BGM 정도를 까는 형태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더 플랫폼 쪽이랑 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버깅 환경도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말씀드릴 텐데 웹 어셈블리나 이런 것들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웹GL 자체가 2.0이 되게 되면 좀 더 그런 환경이 좀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디버깅 좀 더 편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직접 제어되지 않는 거는 저런 소켓 기능이라든가 JIT, Just in Time 컴파일레이션 같은 것들은 약간은 다른 형태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있느냐, 스케일러빌리티나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것, 그리고 퍼포먼스 이슈들이 있는데요. 보시죠. 그러니까 5.3에서 저희가 릴리즈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서 웹젤 팀에서 자꾸 강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과연 얼마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페이스북 게임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있고 이거는 조금 된 자료인데 더 업데이트된
게임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웹젤 서포트에서 돌아가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은가, 도대체 웹젤 하면 뭔가 좋아지는 게 있고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 실제로 이게 발표를 했던 건데요. 대부 뭐 게임앱이라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저 제작사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 웹젤 지원하는 거랑 iOS 하는 거랑 안드로이드 하는 거랑 ARPU를 계산해 봤더니 웹젤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웹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인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5.3에서 뭐가 더 좋아졌을까? 이거 다른 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스탠다드 쉐이더를, 그러니까 유니티가 그래픽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는 디폴트로 쓰는 쉐이더가 오픈GL ES 2.0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유니티의 그 정책은 가능한 한 유니티가 제안하는 플랫폼이 26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플랫폼에 공통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형태로 코드베이스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너무 한 군데만 너무 빨리 가게 하는 거를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 개발이 끝날 때 정도가 되면 많은 플랫폼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그거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GL 3.0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그래픽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고, 혹시 데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GDC에서 아담이라는 데모가 있었는데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유니티로 안 만든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니티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들이 다 서버에 있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서버 컨피그레이션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컨텐츠를 자동으로 서버가 압축해서 내려주는 기능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스크립트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저게 지금 보면 저 포맷은 LZ4라고, LZ4는 기존에 저희가 흔히 많이 쓰던 집 알고리즘, LZA 알고리즘, 그리고 한동안 많이 썼던 7집, LZMA 알고리즘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구글이 브루틀인가? 하고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메모리 프린트도 적고요. CPU 사용량도 적고요. 그러니까 디코딩도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이 SF 번들이나 이런 데서 콘텐츠들을 인메모리 상에 둔 상태에서 디코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지는 게 지금 웹GL 서포트 상에서도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iOS, 안드로이드 지원할 때도 SF 번들을 다운로드할 때 LZ4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밴드위스 같은 자동으로 촉구해서 전체적으로 앱 사이즈를 줄이는 데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빌드에 대해서 다른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웹GL 빌드도 클라우드 빌드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올리시면서 이게 웹GL 빌드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 클라우드 빌드상에서 웹GL 빌드는 바이너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물이 저렇게 쉽게 쉐어해서 링크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테스트를 쉽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더 있을까요? 뭐 보면 웹캠 서포트, 뭐 배럴 리로케이터블리티, 버그 픽스, 임프루브 도큐멘테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열심히 했던 일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 하나하나 다 짚는 건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하냐면 실제로 만약에 빌드 유니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iOS 빌드를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웹GL 빌드를 하면 또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립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C#으로 되어 있는 코드들은 IL2CPP라는 녀석을 통해서 C++ 코드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랑 같이 저희 엔진 코드들이 EM 스크립트라는 걸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들링을 하고 SF 번들링 하는 건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계들이 늘어났으니까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빌드하고 테스트 하셔야 될 텐데 이 빌드,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빌드를 하면 더 많이 걸리시잖아요. 릴리지형으로 하신 게 아니면.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것들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SS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냥 빌드 타임을 계산해 봤더니 5.3에서 이만큼 그래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 좀 덜 심심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웹GL 서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웹GL 2.0을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웹 업셈, 아까 안 된다고 했던 스레딩이나 사운드나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들이 디버깅이나 이런 게 웹GL 2.0이 제대로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많아지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웹GL 2.0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베타 상태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파이어폭스 64비트 버전에서는 지원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브라우저들도 빨리 그런 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WIP라는 건 워크 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리뷰에 대한 건데요. 5.4에서 어떤 게 더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건데 이런 컨스트렌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을까 보면 이 메모리 컨스트렌트에 대한 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브라우저 상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서버에서 뭐 XHR 같은 걸로 받아오든지 그렇잖아요. 메모리에 다 통째로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엔진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어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큰 클래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많이 잡아먹고 있고 컨텐트 자체도 많이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이슈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메모리 이슈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항상 그 자동화라는 건 사람은 편하기는 하지만 그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EM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큽니다. 만약에 저걸 손으로 일일이 다 누군가가 코딩을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작게 만들었을 텐데 그 뭐 다른 컴파일러들을 뭐 이렇게 두 번씩 타고 돌기 때문에 이게 오버헤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종종 이런 메모리 문제가 종종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통째로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항상 하는 것처럼 요새도 뭐 iOS나 안드로이드도 앱 사이즈를 뭐 100메가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원하는 장들이 엑셀 번들 형태로 만들어서 분산 코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권장드리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유니티 힙이라는 건 아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유니티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사용할 메모리 양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실 메모리 사이즈라는 게 저게 256메가가 디폴트인데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저걸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컨텐츠를 좀 더 큰 녀석을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얼마큼을 쓰는지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쓰시면 그 각각의 컴포넌트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명령을 사용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에러 중에서 하나는 유니티 웹GL 힙 사이즈가 작다 라는 게 있고 다음 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브라우저 메모리가 작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브라우저도 메모리를 거기 지금 뭐 VS를 쓰든 뭐든 간에 자기가 갖고 사용하는 메모리 리미트를 걸어놓고 사용하는데 무한정 쓸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사실은 여기서는 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니티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문제,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문제 두 개가 동시에 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레벨을 보면서 그걸 구분하시고 어떻게 제어하셔야 되는지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 어셈블리를 쓰면 이게 웹 어셈블리라는 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X86 어셈블리도 있고 ARM 어셈블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웹 어셈블리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웹 어셈블리는 보통 뭐 LLVM이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냥 AST를 만들어서 S2인데 컴파일러들이 보통 하는 중간 단계 추상화되어 있는 그런 신텍스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중간 단계의 IR 코드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동작할 때는 그 녀석을 가지고 그 컴파일러 네이티브 형태로 동작시키는 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근데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가속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ASM.js나 sim.j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어떨까? 과연 웹젤로 하면 어느 정도나 네이티브가 하는 거에 비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 네이티브가 당연히 제일 빠르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브라우저마다 얼마큼 될까? 예, 뭐 이런 걸 보면 뭐 i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웹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코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엣지 12에다가 ASM.js를 강제로 키면 엣지 12도 ASM.js는 기본적으로는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제이블 되어 있는데 저거는 컨피그를 건드리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항상 이쪽은 웹GL 계열은 파이어폭스가 가장 지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제일 잘 나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이 훨씬 많고 하다는 게 큰 문제인데 뭐 최소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더라도 엣지 정도는 쓰시도록 하셔야 이제 저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2D 피직스를 하는 경우에 뭐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파이어폭스 폴리프 42 버전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네이티브보다 좋죠. 이거는 IL2CPP를 많이 타는데 그쪽에서 최적화가 많이 돼서 최적화가 많이 된 코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2D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3D를 가면 이거는 뭐 GL이나 뭐 쉐이더나 이런 것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를 따라가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고요. 그 레이어들이 많아서 뭐 크롬도 지금 아직 성능이 그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고요. 그냥 파이어폭스만 지금 좋고 그 다음에 엣지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많이 하는 이제 만델브로트 센터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돌려보면 저거는 C샵으로 작성한 코드를 돌려보면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잘 나오는 거죠. 네이티브로 하는 거보다. 왜냐면 저기는 C샵 코드가 돌고 있는 거고 여기는 C++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를 돌고 있는 거라서 이쪽이 더 빨라지는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딩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타트업 타임.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저희가 예상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기대치로 이런 녀석들이 좀 잘 나오는 거야 하면 잘 나오는 거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데는 잘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저기 쉐어드 어레이 워커라는 것들이 지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저렇게 지원되지 않으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날 보기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길게 안 하려고 빨리 하려고요. 발표를 많이 준비 안 했고요.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데모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파이어폭스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벤치마크 보실 수 있는 사이트에 거기 가서 지금 올린 건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네트워크 되는 데서 지금 캐싱을 받아왔는데요. 아까 어떤 만들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오브젝트들을 막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짓을 막 하고 있는데 수고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해시 펑션들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오브젝트들이 막 클로닝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적으로 뭐 웹플레이어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이 있으면 사실은 웹GL 말고 옛날에 기존의 웹플레이어를 써 동작을 시키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네이티브로 액티브로 돼 있는 거니까 더 성능이 잘 나오고 밑에 있는 OS 단에 있는 리소스 자원들도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더 좋은 점이 있는데 결국 세상이 그렇게 안 가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서는 밑에 접근할 수가 없고 저 주는 이제 뭐 GL도 이렇게 뭐 그런 인터페이스 해주는 정의되어 있는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당황스럽고. 메모리를 많이 주셔서. 다시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직도 사실은 저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크로스 게임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고려할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 좀 적고 그리고 동일한 동작을 꼭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피처들이 좀 아직 덜 구현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도 기자분이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캔널에다가 이제 뭐 UI를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유니티로 이제 웹젤 하는 거를 검토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적인 데서는 사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동일한 그런 그 유저 경험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빅게임적인 쪽에서는 그거는 약간의 제한, 그 약간의 유저 관계에 달라도 그 좋은 3D 경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 쪽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단계라고 보고요. 그리고 게임 쪽을 할 때도 그러니까 좀 가벼운 게임, 그러니까 3D를 좀 심하게 쓰시는 거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근데 대신에 2D를 많이 쓴다. 그런 경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 거에서 돌려보면 한 9만 점 정도 나오거든요. 얘는 파이트선 9만 점 정도 나오고, 오늘은 끝까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예, 뭐 크롬을 받아봐도 크롬이랑 사파리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스코어가 아직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처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 조금 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올해 연말 정도 가고 하면 지금 웹젤 2.0 지원에 대한 로드맵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간단히 일단은 발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봤는데 익스플로러 1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현실 상태로. 예. 만약에 익스플로러에서는 계속 향후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유니티에서는 그냥 천하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I를 하다가 이제 엣지라는 걸 내놓고 그리고 사실은 MS도 원하는 게 엣지를 쓰는 거지 I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엣지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브라우저 같은 그런 성능을 내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준비가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리소스를 더 집어넣으면 크롬만큼, 사파리만큼, 파이어폭스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데 I는 구조적으로 트라이비트 뭐 이런 녀석들이 근본적인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MS가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HTML5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어드밴스 피처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포기하고 있다. I에 대해서는. 이거 엣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더 질문. 예. 좀 사소할 수도 있긴 한데 웹GL에서 이제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버전이 약간 I를 쓰는 것 같이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웹GL 빌드하고 이제 유니티 웹플레이어 빌드하고 같이 수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긴 하고요. 아니면은 둘 다를 하되 웹GL에서 얘가 지원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다른 쪽 웹플레이어 쪽으로 이제 돌리는 식으로 그거는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중국에 아직도 XP를 쓰는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XP를 쓴다는 건 I 뭐 8.0, 9.0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웹젤 서포트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i11도 지금 성능이 저런데 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웹플레이어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복잡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은 원래 호텔에서 크롬 최신 버전
테러 리빌드 이런 거 받아서 다 보시고 파이어스 돌려보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아이가 좋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걸 동시에 지원하시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저희 유니티의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벌려놓고 가면 하이엔드랑 로우엔드랑 동시에 따로따로 지원하는 정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개발할 입장은 대단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미드 티어 정도에 맞추고 미드 티어 수준을 맞추고 시간이 좀 지나면 로우 티어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쪽이 머더리티가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한 개의 코드 베이스로 그걸 유지하면서 가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웹플레이하고 웹GL하고 많이 다릅니까? 개발하는 게? 제가 개발 아직까지 시도를 하지 않아서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은 웹GL 버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게임을 내면 뭐 비슷한 효과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냥 BGM 이렇게 순수하게 트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사운드 이펙트도 넣고 리버브도 좀 걸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좀 곤란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적당한 선을 맞춰서 가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바일 브라우저는 지원 혹시 예정되어 있는 거 저도 모바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바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현상을 보면 지금 데스크탑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수준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앱들이 좋아서 지금 유니티에서 그냥 iOS 빌드, 안드로이드 빌드가 자동 네이티브로 잘 나오고 성능이 잘 나오는데 굳이 브라우저로 가야 될 이유를 찾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유니티가 프로젝트는 하나인데 그걸 익스포트만, 빌드만 따로따로 거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로컬에서 하시든 로컬에 빌드 펌을 만드시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유니티 클라우드 빌드를 하든 간에 올려놓고 그냥 플랫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빌드 딱 걸면 떨어지는 일이니까 그거는 오히려 별로 가져가는 거는 먼 일일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쭉쭉 먼저 드셔서. 예. 네. 웹 기반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네. 그 소스 코드가 혹시 복제된다거나 유출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방지할 수 있는 팁이라든가 게 있는지. 그런 거는 없고요, 사실. 없고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그런 걸 하지만 난독화라는 걸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근데 그 난독화라는 것도 사실은 갖고 와서 다른 걸로 하면 다 볼만하게 바뀌거든요. 그런 툴들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베이스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통신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처리들은 백엔드 서버가 하도록 만들고 프론트엔드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누가 다 털어가도 우리말로 흔히 하는 털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은 프론트엔드로 놓고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상당히 좋은 언어기는 한데 자바스크립트 말고 다른 언어가 사실은 브라우저에서 많이 들어와 많이 구동이 되고 그런 게 사실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금 아까 얘기한 성능 문제라든가 그런 보안의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구글의 고랭 같은 것도 사실 좋은 캔디시긴 한데
또 고랭은 또 구글이 했다고 다른 데들은 지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캔버스 앱을 네네. 페이스북 캔버스 앱을 서비스하다가 네. 웹 플레이어를 지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웹GL로 하자니 또 크롬에서 그렇게 지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그 지원 그러니까 지금 만드신 게임에서 어느 부분 정도나 지금 지원이 떨어지시나요? 웹젤로 넘어갔더니 이게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꽤 많은 부분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를 되게 헤비하게 많이 쓴다. 그러면 일찍 마음을 좀 접으시는 쪽이 아직은 좋고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협업하는 거랑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 유니티 코리아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런 것들 리뷰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까 다른 분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오늘 사실 오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도 해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또 많은 피드백도 받고 서베이 말씀드리면 피드백 서베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유니티 코리아가 유니티는 사실 글로벌리 잘하고 있어요. 유니티 코리아가 개발자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게 기존의 평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니티 코리아가 정말로 개발자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유니티를 갖고 일을 하는 이유는 유니티 코리아가 잘해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 개발 인원들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일본이랑 중국이랑 같이 그 개발자들을 같이 묶어서 공동으로 협업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훨씬 앞으로는 잘하는 유니티 코리아가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베타 같은 것도 좀 많이 테스트 많이 하셔서 버그도 많이 리포팅 해주시고요. 그래야 버그 리포팅이 빨리 끝나야 스테이블 리리즈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